어느 결혼식장 신부보다 더 신난 듯한 신부 오빠. 이야 이쁘다. 누군부터 심상치 않은 불청객이 등장하고 축하해요. 신부 아버지와 안면이 있는 듯 손님도 많고 짠좀 되겠어. 축하 인사를 전하는데 네, 딸내미 시집 보낼 돈은 있으시고 내 돈 갚을 돈은 없으시다. 에? 사실은 협박입니다. 잠깐만. 얼마나 돈을 많이 빌렸길래 신체 포기각서까지 작성합니다. 담보를 얻었으니 죽음 시작. 이거 우리가 접수한다고. 당신들 누구야? 누구긴 사채업자죠. 비즈니스맨. 뭐라고? 비즈니스맨. 이게 뭐 하는 거야? 제발 이러지 마. 이건 이 돈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돈은. 빚 갚는데 되는 돈 있고 안 되는 돈 있어? 만말이긴 한데 손을 쓰진 말았어야죠. 가족을 건드리자 선빵을 날리는 나라. 문어 폭행이 화가 난 브로콜리. 차오르는 동료에 힘껏 강하게 때리는데 조폭들을 이기기엔 무리. 불법 사채업을 다룬 레전드 드라마 쩐의 전쟁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아버진 잠적하고 나와라 뜨다. 브로콜리와 문어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요즘 무슨 종목이 뜨요? 아따 종목 하나 찍어줘 보시죠. 뭔가 귀엽고 식사 많이 드십시오. 심지어 예의 바르고 소변 건강 상태까지 체크해줍니다. 정 많은 브로콜리와 문어. 니들 개야? 뭐 때문에 졸졸 쫓아다녀? 기분 나쁜 브로콜리. 돈을 줘야 가지 자식아. 가져갔잖아 이 자식아. 잘 들어. 자네 아버지가 갚아야 할 돈이 현재 4억이요. 이자가 달에 2,800만 원이게 다음 달에는 원금 4억에다가 이자가 의외로 5,796만 원이 되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그 다음 달에는 4억 하고도 9,017만 원이 되는 거거든. 계산 실력. 이것들이 돈을 아주 쉽게 버는구나. 어디 나도 좀 배워보자. 이 말은 도둑놈의 엄청난 새끼들아. 복선입니다. 자존심 상한 문어. 도둑은 돈 빌려가서 안 갚는 게 도둑이여 이 호로 자식아. 이때 낯선 사람이 등장하고 브로콜리와 문어는 공공 에티켓이 투철했습니다. 물론 직업 정신은 더 투철합니다. 가야지 안 갚는다는 거 아니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더럽게 냄새 피우고 사람 위협하고 뭉개고 이런 거 불법 아니냐고. 그래도 계속 온다고? 대한민국 경찰이 다 뭐 하는 거야? 어? 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야? 됐어 끊어. 이 나라가 실은 금나라. 사채지옥은 결국 어머니마저 병들게 합니다. 엄마 어떻게 되는 거야? 가벼운 뇌출혈이라고 수술시켜드리면 된다. 하필이면 엄마 수술비는 있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마련해야지. 돈이 필요해진 나라는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인혁이 알지? 부동산 개발 회사로 떼돈 벌었대. 동창들 찾아오면 돈도 꿔주고 그러나 보더라. 돈 냄새 폴폴 풍기는 이 친구가 인혁입니다. 잘 있었어? 어색한 손짓. 이게 누구야? 금나라 아냐? 이야 기억하는구나. 야 멋있다 너. 어쩐 일이냐? 우리 어디 가서 저 5분만 얘기하면 안 될까? 5분이란 얘기에 나 지금 약속이 있거든? 눈을 피합니다. 인혁아, 아니 진짜 잠깐이면 돼. 야, 나중에 보자. 전형적인 거절 멘트. 저기 질척거리는 나라. 심지어 몰래 따라가 난치한 인혁에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괜찮아? 학교 다닐 때 날 그렇게 무시하던 놈들이 금나라의 학창 시절이 내가 돈 벌었다니까 얼핏 그렇게 날 찾아오더라고. 보입니다. 백폭의 입국단. 너 이거 먹을 수 있어? 선을 넘은 제안. 너 이거 먹으면 내가 돈 빌려줄게. 무려 4억짜리 구토. 나라는 자존심을 내려놓을까요? 하지만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바닥까지 먹었구나. 놀라운 관찰력을 과시하며 내가 해산물에 알러지가 있어서 알러지 드립으로 미안하다. 엿먹어를 시전합니다. 다음부터 샤브샤브 같은 걸로 먹어줘라. 결국 나라는 자연,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 니네 가까운 사람에게 돈 좀 쓰자. 돈 빌리기. 얼마든지 써. 이제 안 받을게. 내가 나중에 은행식으로 쳐서 줄게. 좋아. 딱 은행 이자만큼만 받는다. 드디어 돈을 구했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풀려 휘청입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 그는 짝사랑 중입니다. 다음날 큰손 봉 여사가 알게 되고 담보도 없이 이런 돈 준다는 거 쉽지 않아. 꼭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가져가려는 그때 갚을 필요는 없어. 우리 손녀 만나지 말게. K드라마가 자랑하는 클리셰. 이 돈을 받을 텐가 내 손녀를 만날 텐가. 여자냐 돈이냐. 사람 잘못 보셨군요. 아직도 쓸데없는 가오가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리고 여보세요?
오빠, 엄마 수술 안 받을 거면 나가래. 우리 갈 데도 없잖아. 엄마 어디로 모셔? 10초 전까지 당당했던 나라는 어느새 사라지고 아직 안 갔나? 거지 같은 현실에 할머니, 할 말이 남았나? 돈을 선택합니다. 마무리 지장까지 깔끔하게. 차연은 위로를 건네는데 괜찮아. 그 마음 진짜 아니라는 거 알아. 진심이야. 위로를 입국컷합니다. 난 지금 너보다 돈이 더 필요해. 독해진 나라. 왜 그래? 눈앞에 큰 돈이 보이니까 사람이 헛가닥하더라고. 그만하라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자 하나는 정말 잘 만난 것 같아, 안 그래? 싸대기를 유도합니다. 복녀사와의 약속이니까요. 차연아, 갈 때까지 가버린 나라의 한마디. 너 지금 돈 가진 거 있니? 차연은 정말 좋은 여자였습니다. 아끼지 않고 돈을 뿌려줍니다. 이 순간 나라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생각보다 먼저 반응하는 몸. 이 돈으로 병원비를 해결합니다. 수술비입니다. 그리고 받으세요. 미쳐버리죠. 받아! 얼른 받아! 받으라고! 나 내 거야! 나 냈어! 빡치는 현실에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종로경찰서인데요. 네. 실종 신고하셨던 금상수 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빚만 남겼던 아버지의 사망 소식. 차가운 영안실. 차디찬 아버지 모습에 차오르는 눈물.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은 빚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돼요?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 세상에 빚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건 그럼 세상 사람 다 죽어야 되게? 왜 우리 아버지만 죽어야 되는데? 사회적 죽음입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내가 아버지 다 그쳤잖아.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으로 아버지 힘들었을 텐데. 괴로워하는 나라에게 나 은지하고 또 한 번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이별이 찾아옵니다. 귀에 꽂히는 날카로운 삐소리. 멈춰버린 심장. 엄마! 그렇게 나라는 엄마! 한순간에 부모님을 떠나보냅니다. 금요일에 퇴근하는 직장인 바이브로 노래하는 거지. 전용 숙소를 차지한 불청객 발견. 야, 발로 건네는 인사. 여기 내 자리야. 거지 1일차 나라에게 전세 냈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여기 규칙. 이만큼 내가 분양받은 자리라고. 거지를 위한 나라는 없었고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원초적인 배고픔. 잠바는 만찬이었습니다. 일자리는 없었고 이렇게 된 거 쓰레기통이나 뒤집니다. 3대1도 버티는 괴력. 동네 쓰레기장은 뷔페였습니다. 먹방 유튜버 떵깨급으로 흡입하는 나라. 부작용은 심각했습니다. 야인시대 김두한도 아닌데 갑자기 시작되는 환각. 얘 나라야, 아침은 먹고 가야지. 엄마 말 들어. 나라야, 네가 말한 반짝이 스타킹하고 정말 이번에 대박이다. 대박. 이 대박이야 대박. 짠! 오빠 이번 연재 때 쓸 내 피아노 곡이야. 한번 들어봐. 생목 ASMR에 오히려 의식을 잃어가는 나라. 지금까지 쩐해전쟁 리뷰였습니다. 가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나라. 저승사자와 인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신이 들어? 그 동네 쥐새끼들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에 약 타놓는 아주 무서운 동네야. 맞아. 토해순이 망정이지. 토 안에서면 그냥 가는 거지. 운 좋았어. 우리나라에서 진짜 부자가 누군지 알긴 하고 하는 소리야? 이건이지 뭐. 거지조가 아니, 알고 있는 그럼 정몽고? 특급 정보. 정몽고도 아니야. 그럼 누군데? 재벌보다 부자인 큰손. 철. 아니 그 사람이 누군데 제일 부자야? 사채업계의 전설. 사채업자? 사채로 망한 나라에게 전설적으로 어떻게? 구미가 남기는 이야기. 서울대 너도 관심 있냐? 그날 이후 독고철을 미행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독고철이 알려진 것과 그 노인네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몸에 1억씩 걸치고 다닌다지 아마. 다르다는 걸 아주 전설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 알게 됩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나라라고 합니다. 금나라? 이름 한번 희한하다. 선생님, 저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일 쓰쓰려고? 냅다 프로포즈하는 나라. 선생님, 저한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거절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잠시만요, 선생님. 비 내리는 그날 밤 몸을 파고드는 추위에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애국심 가득한 노래 선곡. 우리 대한민국. 독특한 고성방가에 호기심이 생깁니다. 나라사랑 독고철은 그 자식 제대로 미쳤구나. 흐뭇합니다.
다음 날에도 나라는 물건 많이 들여놨다. 마치 경호원처럼 독고철을 지켜줍니다. 조심하십시오. 굳이 오토바이를 가로막아 이건 독고철의 마음은 괜찮냐? 아주 조금 움직입니다. 안 다치셨어요? 한심해 하면서도 다행입니다. 친절히 안경을 씌워주는 선생님. 부모님은 살아 계시냐? 양말 공장 하시다가 혼자 국밥을 먹으며 망하셔서 빚에 시달리다가 나라의 이야기를 자살하셨습니다. 들어줍니다. 어르신처럼 제대로 된 대부업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채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의 간절함이 저 좀 도와주시면 이 은혜 꼭 잊지 않겠습니다. 통한 걸까요? 일수 한번 받아와봐. 증명할 기회를 줍니다. 서울역 역사에 가면 베트남전에서 양다리를 잃은 김상사가 있을 거다. 군복 차림에 완벽한 꺾기로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김상사. 독고철 선생님이라고 아시죠? 그런데요. 그분한테 일수 쓰셨죠? 저 일수 받으러 왔습니다. 개무시하는 김상사. 얼떨떨한 나라. 이거 가져가면 됩니까? 귀찮은 듯 가져가라는 김상사. 그건 뻥카였습니다. 거지 돈을 훔친 거지. 따가운 시선에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날 여전히 평화로운 하모니카 연주. 그때 이 드라마에서 가장 유명한 짤이 등장합니다. 이야 이거 재밌구나.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나 김상사님하고 눈높이 좀 맞춰보려고요. 일수 달란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김상사와 같은 위치에서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나라 사랑을 외칩니다.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저만 안 우려야 행복이. 의외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생존 위협에 돈을 갚을 수밖에 없는 김상사. 군배에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더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먼저라는 거. 그래야 돈도 벌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뭔 소리야 그게? 나라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독고철의 제자로 사채업을 본격적으로 전수받습니다. 넌 돈이 뭐라고 생각하냐? 돈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부한 대답에는 레이저 발사. 조서장! 훈련법은 참 독특했습니다. 타짜는 눈보다 손이 빨라야 하지만 사채업자는 참참참은 눈치가 빨라야 한다. 딱 맞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출발!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시작된 미션. 정확히 10만 원어치를 담아야 성공. 무작정 물건들을 담고 2분 만에 쇼핑을 마칩니다. 5만 원 오버. 다시 한번 도전하는 나라. 이번엔 1분 단축. 금액까지 정확하게 맞춥니다. 놀라운 집중력과 뛰어난 관찰력, 눈치의 달인. 흐뭇한 독고철. 사채업자의 눈, 물건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빌려줄 수가 있다. 명언 제조기 독고철의 가르침으로 사채업자 금나라 탄생. 땡전 한 푼 없이 사채 시장에 뛰어들려면 일단은 그럴듯한 전주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남대문에 하필이면 아주 악랄한 사채업자 마동포라는 인간이 있어. 그 전주가 마동포. 바닥에 버려져 있는 지폐.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그곳을 확 물어본 것이요. 이 아름다운 향기. 그리고 에이 백바지!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저씨 지금 내 돈 훔쳤지? 너 증거 있어 봐. 아저씨 주머니 속에 있는 내 돈 1년 벌어가. 가 123 0123이야 확인해봐. 하이 미친 자식. 포토메모리급 기억 능력으로 납치 성공. 이 자식 상습범이라니까요. 이 돈은 말이죠 1973년에 발행된 만원권으로 현재 경매 사이트에서 100만 원이 넘게 호가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런 돈의 번호를 외웁니까 안 외웁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거지. 반박 불가. 합의 보셔야겠는데요. 눈 뜨고 코 베인다는 게 이런 말. 마 사장님 나라는 제 돈 버는 실력이 접근한 이유를 어떻습니까?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냐? 마 사장님께서 그 유명한 사채업자 그 이름도 유명한 마동포 사장님이 맞으시죠? 사람은 칭찬에 약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의 전주가 돼달라는 뭐 일종의 그런 말씀이죠. 여기도 테스트가 주어집니다. 요 원금도 못 건질 놈인데 네가 한번 받아봐. 이거 받아오면은 전주가 돼 주시는 겁니까? 너 시험도 안 보고 대학 가냐? 시험 난이도는 특례 입학 같은 것도 있고. 변별력이 매우 높았습니다. 아 이거 뭐 돈 될 만한 거는커녕 도대체 1,000만 원을 왜 빌린 겁니까? 친구들하고 재미삼아서 고스톱을 치다가 그만. 그럼 아버지가 도박빚 보증을 쓰신 거네? 그럴 땐
아버지가 변제하시면 되겠네. 어르신이 보증인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아드님 빚을 대신 갚으셔야 됩니다. 아버지도 난 모르는 일이니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놈을 데려다 죽이라니까. 제가 진짜 아드님을 데려다 죽여도 되겠습니까? 뭐요? 진짜로 죽여버립니다. 노가다던 놈이 사채까지 있어서 그 빚을 지기 애비한테 홀라당 피와 씌워불고 사실 이건 도망가다니. 고기배를 탔다가 촉구를 당했다잖아. 여기 있네. 페이크였습니다. 저 이금대로 전부 1,130만 원 있어. 나라의 작전. 이 돈 전부 다 돌려주십시오. 그런데 다시 돌려주라는 나라. 이거 이대로 받으면 사기가 됩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아들놈이 나라가 시키는 대로 배가 뒤집혀서 돌려주는 조이금. 해류에 떠내려가서 어느 섬에 있었나비요. 감동 스토리. 염치가 없어서 연락을 못했다는구먼. 면죄부가 되어주죠. 형님 이건 뭘 돌려주려고 그러세요. 안쓰러운 사연의 사람들은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축하금이라 생각하고 돈 받기를 거부합니다. 받아둬요. 그렇게 손 안 대고 코풀기. 이제 합법적으로 조의금을 받게 됐고 이 돈으로 사채빚 청산하시는 겁니다. 신박한 방법으로 사채 상환. 오늘까지 이자 제하고 10만 원이나 남았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응징의 눈싸대기. 당신 나라도 한마디 거듭니다. 며칠 전에 장례 치르고 죽었다는 거 잊지 마. 1,120만 원. 고난도 시험을 통과한 나라. 야, 너 그 이 빈털터리한테 이 돈을 어떻게 받아왔냐? 그래서 전주가 대주시는 겁니까? 셋, 넷, 다섯. 화끈하게 이렇게 쏘시죠? 억소리에 무슨 일로? 약속하셨잖아요. 급 정색하는 마동포. 그러나 상대는 야야야! 밀당의 고수 금나라. 자식 승질머리하구나. 기다려봐, 인마. 나라가 마음에 들었던 마동포는 응용 문제를 건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익숙한 이름. 학창 시절 선생님입니다. 마동포를 따라간 곳은 한 은행 앞. 보너스다. 잘 봐도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천하의 마동포는 선배미를 뽐내죠. 그건 추악하고 포악했습니다. 애비가 돈이 없으면은 딸년이라도 대신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것들이 어디서 쌍으로 사기를 치고 다녀? 극악무도한 사기는 사채업자. 3천만 원 빌려주고 1억 받아가는 게 사기죠. 밀리지 않는 서주인. 네가 사람이니 이 나쁜 놈아! 마동포 발작 버튼 온. 세상 쪽팔릴 주의에게 나타난 구토자. 당신 뭐야? 아니 구원자 인혁. 당신 뭔데 남의 진짜 뱅패가? 소망은행 VRP였던 인혁은 주희에게 고맙습니다. 내가 주희 씨 좋아하는 거 알죠?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희 씨 좀 도와드릴까요?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 돈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내가 이혼도 하고 이것저것 부족하긴 하지만 구토남. 나 알고 보면 괜찮은 놈이에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중에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게 팩트. 퇴근 후 어딘가 찾아온 주희.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곳엔 빚을 갚기 위해 알바 중인 아버지 인철이 있습니다. 그녀가 기댈 곳은 인혁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직접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오라고 했어. 거짓 미소와 아닙니다. 직원들 소개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려요. 발랄한 목소리로 지난번엔 제가 무례했어요. 구토남의 죄송해요. 환심을 사고 내가 그 돈 꿔줄 거야? 또 시작되고. 네? 아니야. 안 꿔드릴래요. 난 그냥 나랑 결혼해달라고 조를래요. 결혼 플러팅. 주희는 선택권이 없죠. 인혁이란 사람 네 친구라면서? 그럼 정말 돈은 많은 놈입니다. 나라는 선생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채빚이라면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선생님을 그냥 주희 씨 결혼시키세요. 설득합니다. 내 딸 그렇게 팔 수는 없어. 마치 공양미 300석의 딸을 판다는 생각에 만취한 인철. 선생님, 죄송합니다. 나라 역시 뾰족한 수가 없고 답답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열리고 신랑이 부동산 재벌이라면서 자식 머리 하나는 끝내준단 말이야. 야, 어떻게 결혼시켜서 돈 받을 생각을 다 했냐? 두 분이 한평생 신의를 지키며 혼인 생활의 모든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힘없이 것입니다. 처진 뒷모습에 머리를 굴려보는 나라.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갑자기 깽판을 놓는 이 결혼 반대합니다. 금나라. 절대 안 됩니다. 신랑은 신부의 약점을 이용해서 거짓과 이손으로 유혹하고 신부는 아버님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지금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우리한테 또 한 번 1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움직이는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몰아주신 이 축의금으로 아버님의 부채를 대신할까 합니다. 감동 스토리로 결혼도 막고 자, 그럼 야! 돈도 얻어냅니다. 얘 나쁜 자식아! 선생님을 위해 악역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장한 부금과 함께 매트릭스를 연상시키는 슬로우 액션으로 결혼식장을 빠져나갑니다. 나 얼마나 있어야 돼요? 그날의 충격으로 며칠 안정 취하시면 퇴원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쓰러진 인철. 나라야. 하지만 선생님은 위대했습니다. 나라야 고맙다. 예상과 달리 너 때문에 고마워합니다. 내 딸 팔려나가는 걸 막았으니 고맙지. 따님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일부러 차갑게 대하는 나라. 돈 못 받을까 봐 미리 가져간 거지. 그러나 네가 정 떼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구나. 모를 리 없습니다. 다른 사람 돈도 아니고 네 돈인데 갚아야지. 나라를 보듬어주는 찐 스승. 블루엔젤은 자본금 1,000억 원으로 한편 제3금융권 회사 중 5순위권이지만 복여사 집에 모인 낮은 이자로 서민 대출을 주로 해와서 투자자들. 그 브랜드 가치는 업계 첫 손가락에 꼽힙니다. 우리라고 언제까지 사채업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서야 쓰겠어요? 신사업을 구상합니다. 이번 기회에 탄탄하고 평판 좋은 회사 하나 인수하자 이 말이에요. 광기 어린 눈빛의 한 남자. 지난번 말씀드린 30억입니다. 지점장님께서 도와주실 일이 이 남자는 하나 있습니다. 소망은행 지점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마은행이 블루엔젤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죠? 그런데 그 거래 정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일이라는 게 기밀 사항인 블루엔젤의 투자자 정보. 그건 회사 내부 기밀이라서 걸리면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는 거죠. 50장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치금 50억에 눈이 돌아갑니다. 50억이요? 그 불똥이 그러니까 지금 주희에게 날아왔습니다. 저한테 회사 기밀까지 빼내라는 거예요? 기밀이랄 것도 없지 뭐. 그럼 지점장님이 직접 하세요. 왜 지점장님이 안 하세요? 주희 씨 이제 돈 필요하잖아. 훅 들어옵니다. 대가는 섭섭지 않게 해줄 거야. 그 눈 한번 딱 감고 해봐. 문제 생길 일 아니라면 지점장님이 직접 하세요. 가보겠습니다. 즉시 손절. 소주희 씨 아직 살아 있었네. 뻔뻔하게 웃으며 인철을 찾아온 마동포. 어쩐 일이십니까? 축의금으론 부족했습니다. 도장 좀 받으려고. 그 서류는 신체 포기각서? 이 나쁜 놈아. 병원에 계신 분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니? 할 수 없으니까 이거라도 갖겠다는 거야. 도르마무급 고통. 온 우주의 모든 기운이 주희를 불법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주희 씨 1년 연봉 정도면 되겠습니까? 통이 작으시네요. 그 정도로 그쪽은 그걸 가져가면 수백 배는 버실 것 같은데.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없었던 걸로 하죠. 얼마 원해요? 밀당 레벨 999. 큰일엔 푼돈을 신경 쓰지 않는 우성. 1억이요. 심지어 이미 준비된 돈다발. 넘겨주시면 나머지 반을 드리죠. 그리고 범죄의 필수 조건. 이거 대포폰. 이제 이걸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야심한 밤. 주인은 기밀 정보를 빼냅니다. 그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걸까요? 그때 왜 이렇게 놀랍니까? 무슨 도둑질이라도 했어요? 아니 나머지 돈을 어떻게 갚을 건지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나중에 낼 건지 아니면 원금을 한꺼번에 갚을 건지. 안 그래도 복잡한 주희에게 나라의 잔소리는 그깟 돈 한꺼번에 다 갚을게요. 흑화 버튼. 돈 생겼나 보죠? 네, 생겼습니다. 당당한 말걸음이 말해줍니다. 마당에서 금 나왔나? 남이사. 뭐? 5천에서 좀 모자라요. 나머지는 내일 다 드리죠. 아니 근데 이렇게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났어요? 알 거 없잖아요. 아버지가 알아버렸죠. 나와 계세요. 어두운 표정의 인철. 너 사채 갚았다면서? 이제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볼게요. 아버지 이거 들어가서 드시. 주희야, 돈 어디서 났니?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났어? 돈 때문에 딸이 망가지는 걸 내가 우리 딸에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양심을 팔게 만들었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빠. 이 아빠가 세상을 잘못 살았나 보다. 이 애비는 장기는 팔면 양심을 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에겐 돈보다 소중한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에. 괴로워하는 주희. 흑화한 지 2시간 채 안 돼서 왜? 노말주의. 이럴 때면 아까 준 돈 5천만 원 존댓말과 상냥한 표정.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야? 우리 아빠가 잘못 사신 게 아니라는 거 거기에 아버지 사연은 증명해 보이고 싶. 효심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튀었습니다.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주희 역시 태세전환. 그래, 그렇겠지. 너같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한테 매달리는 내가 바보지. 서주희 씨 담보 있어요? 더 잘 알잖아요. 담보 걸 만한 게 없다는 거. 서주희 씨 어때요? 뜻밖의 제안. 노예라도 쓰시게요? 아 노예가 있었지. 그거 중증외상센터 백강혁처럼 나! 노예로 삼습니다.
이거 5천만 원입니다. 노예 계약금. 서주희 씨더러 담보대라고 강요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결정하시죠. 나라는 노예 1호 대신 우성을 만납니다. 여긴 뭐하러 왔습니까? 서주희 씨한테 맡긴 돈 돌려주러 왔죠? 나이스한 새끼에게 돈을 던지고 아참, 이것도 돌려줘야지. 노예 1호를 위해 앞으로는 서주희 씨한테 사적인 전화하지 마셔. 경고합니다. 공적인 전화도 하지 마셔. 츤데레 주인님. 나를 도와주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한테 별걸 다 기대하시네요. 그럼요. 양심하고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서주희 씨의 의지, 담보로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노예 계약 체결. 지금부터 서주희 씨 내 담보입니다. 노예 1호의 활약을 기대하세요. 폭력 조직들 간의 이권 다툼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갈매기파 넘버 3가 갈매기파라고 동포의 고객이었습니다. 좀 알던 자식들이거든. 근데 저 오야붕, 저 밑에서 이 넘버 3 하는 자식 있거든. 그 자식한테 내가 하도 불쌍해가지고 돈 좀 빌려줬는데. 이겁니까 이거? 김동구? 이거 내가 3년 전에 2천 빌려줬는데 아직도 안 갚는다. 이거 제가 받아오면은 원금만 돌려드리고 이자는 저 가져도 되겠습니까? 이번 건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무래도 우리 애들 중에 배신자가 있는 것 같다. 습격당한 두목은 동구 네가 배신자를 찾아라. 혹시 누구 집히는 놈이라도? 그건 아니고 배신자를 찾습니다. 애들 통장 좀 조사해봐. 요즘 큰 돈 쓰고 다니는 놈 없나? 알겠습니다, 형님. 야, 왜 한 방에 못 보내고 그래? 내가 배신한 거 알면 나 죽는다. 돈맛을 알아버린 넘버 3는 조직의 돈을 독차지하려고 했죠. 그리고 빼돌린 조직의 돈을 고객님 입금하신 금액 맞나 확인해 보세요. 대포 통장에 넣는데 조철수 고객님 맞으시죠? 통장의 주인은 조철수. 네, 그 거지죠. 이 일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자, 한 잔씩 들자. 이때 술병을 깨트리며 행패 부리는 금나라. 갈매기파가 나타나고 자식이. 너 누구냐? 저 사금융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나 저 사람 돈 받으러 왔습니다. 동구너 사채까지 쓰냐? 아닙니다, 형님. 우리보다 무서운 놈들의 사채업자야. 얼른 갚아줘. 당돌한 모습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관심이 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넘버 1. 저 금나라입니다. 대포 통장의 주인 철수. 오늘도 흥에 취해 팬 서비스까지 완벽. 혹시나 싶어 들어간 은행에서 어서 오세요. 저기 조회 좀 할 수 있나요? 미니 로또를 맞았습니다. 거지에게 9자리 다니는 저세상 숫자. 아무리 때려보고 꼬집어봐도 너무 아픕니다. 현실입니다. 거지 갑부 조철수. 한편 동구는 튈 준비 중. 그런데 예. 상상도 못할 일이 상하에 한 명이요. 일어나기 5초 전. 가장 빠른 날짜가 언제죠? 1억이 14,800원이 되는 매직. 하찮은 배려에 충격받은 동구. 깡 위스키를 때려보지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때 눈치 없이 걸려온 여보세요. 돈은 언제 갚으실 겁니까? 나라의 전화. 누구야 너? 마침 화풀이 상대가 필요했던 동구는 나라를 피떡으로 만듭니다. 나 아직도 돈 받고 싶냐? 그럼. 니네 분실된 사람 잘 찾는다며? 사람 하나만 찾아와라. 그럼 내 원금 다 갚아줄게. 찾는 놈 신상 정보나 얘기해보지. 김동구가 찾는 사람은 지하도에서 난장 까는 노숙자인데 이름은 조철수. 설마 그 조철수? 카트 끌고 다닌다는 거밖에 몰라. 조철수? 왜? 아는 놈이냐? 아는 정도가 아니죠. 오랜만이네. 잘 있었어? 근데 여기 웬일이야? 조철수는 여기 조철수 어딨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요즘 팔자 확 뺐잖아. 로또에 당첨됐대. 그래? 그 돈 가지고 요즘 뺑뺑이 찍으러 다닌다고 그러던데. 뺑뺑이? 뺑뺑이는 도박장입니다. 조 사장, 돈 좀 땄어? 이게 누구야? 금나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난 바빠. 어떤 놈이 대포 통장을 팔아먹고 거기서 돈을 뺐어서 그놈 잡으러 다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건 탈주각. 어디가? 실패. 너 돈임자가 좀 보젠다. 야 나라. 형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형님. 형님 한 번만 제가요 반드시 그 돈 갚겠습니다 형님. 빌지 않으면 뭘 해서? 죽습니다.
저도 사실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 진지 모드. 국가 기밀입니다.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 그래? 어이없는 철수의 직업. 저 곧 중동으로 가서 테러리스트들 죽이기로 돼 있습니다. 너 람보야? 아닙니다. 코만도야? 아닙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구라를 쳐 이 형님! 테러범들 때문에 국가에서 저같이 죽어봤자 흔적도 안 남는 노숙자들이나 사형수들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거. 그러니까 특수요원. 그럼 너 그걸 또 믿는 동구.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철수에게 쉽겠다. 살인을 청부합니다. 사람 하나 죽여줄 수 있어. 조철수. 사실 특수요원 조철수는 야, 나라가 만든 부캐. 나 네가 시킨 대로 테러리스트 어쩌고 저쩌고 뻥쳤다가 내 인생 완전히 종치게 생겼잖아. 야, 그놈이 뭐라 그랬는데? 당장 1억을 내놓든지 아니면 사람을 죽여달래. 혹시 지네 보스를 죽여달래? 나라의 미친 눈치력.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참참참으로 단련된 특수 능력. 내가 옛날의 금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너 지금 1억을 빌려달라고 그랬냐? 스승에게 예, 선생님. 돈 내놔를 시전합니다. 이놈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몰라도 조심해라.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돈 귀신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라가 빌린 1억은 동구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특수요원의 여유. 너 글쎄 돈 1억이 어디서 났냐? 국가에 얘기했더니 좋습니다. 중동 간다는 말 정말이야? 형님. 끝까지 평생 속고만 사셨습니까? 심취한 부캐. 아 저기 이러니 국가에서요. 믿지 않을 수가 영수증을 받아오래요. 없습니다. 뭔 수준? 국민의 혈세다 보니까 돈의 사용처가 아주 정확해야 된대요. 나 김동구는 1억을 받는 조건으로 조철수에게 갈매기파 보스 오재봉을 제거하라고 청부한 일을 무효로 한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냐? 이건 바보입니다. 바로 나라는 수금하러 오고 원금 2천만 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3년 전에 써주신 차용증. 받자마자 찢어버립니다. 그러나 나라의 계획은 지금부터 본격 스타트. 안녕하십니까? 너 또 무슨 일이냐? 회장님한테 이걸 좀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상자를 건네는데 몸보신 좀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두목의 마음을 산삼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형님. 너 이러는 목적이 뭐야? 끌어들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제 존경의 표시입니다. 너 사채하니까 세문 잘하겠구나. 제가 증권회사 펀드 매니저 출신입니다. 저를 이용하시면은 회장님 사업에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싹싹한 나라가 마음에 든 재봉. 투자하려는 업체가 몇 개 있는데 손익 계산 좀 해줄 수 있겠냐? 물론입니다. 당신을 캐스팅합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회장님. 노예 1호도 합류하고 나라표 재무 컨설팅으로 확실한 노후 보장을 약속합니다. 이게 회장님께서 투자하시려는 회사들의 재무제표입니다. 제가 체크해 놓은 회사들에 투자를 하시면은 연간 16에서 17% 정도의 수익률은 무난할 걸로 보여집니다. 금나라라고 했냐? 예, 회장님. 앞으로 형님이라고 불러라. 너 내 동료가 되라. 영광합니다, 형님. 순간 나와버린 찐 리액션. 이제 곧 조폭이 되시겠네요. 나는 사채업자로 세계 챔피언 될 겁니다. 어휴, 그러시겠죠.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세계 챔피언 될 사람이 첫 번째로 잡은 담보라는 거. 영광입니다, 형님. 줄 제대로 선 주의. 그래, 수고했어. 집어서 푹 쉬어. 조금은 친해진 주희와 나라. 나라의 샤바샤바는 이어질수록 친밀도도 올라갑니다. 어느새 브로맨스. 마치 애인처럼 알콩달콩. 김 사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너 또 왜 왔어? 돈 받으러 왔지. 3년 동안 2천만 원의 복리이자 계산하면은 2억 7,675만 3,756원. 이거 뒤에 거 이렇게 확 잘라내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내가 2억만 받겠습니다. VIP급 파격 할인. 이거 기억 안 나시나? 협박까지 들어갑니다.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은 동구. 2억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이거 큰형님한테 퀵 서비스로 보냅니다. 그리고 재봉이 동구를 부르는데 거기엔 영혼의 단짝 나라가 있습니다. 마치 노래 제목처럼. 이거 뭔지 알지? 분노 조절 특화 아이템. 순해진 동구. 꿈다리 샤바라빠빠빠. 나 아무것도 해도 되겠냐? 야, 노조님, 야, 물어봐. 이대로 2억을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야, 우성아. 고아원 동기를 찾아갑니다. 잘 지냈냐? 얼굴 볼이 없는 사이잖아 우리.
나 1억만 빌려주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게. 우리 같이 고아원 생활하던 거 생각해서라도. 이제 사채까지 쓰고 다니는 거야? 금나라라고 그 이름도 개상한 놈한테 걸려가지고. 잠깐. 우성에게도 나라는 발작 버튼. 누구라고? 금나라라고? 돈 빌려주면 언제든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준다고. 나라가 걸리적거렸던 약속할 수 있어? 그럼 우성은 뭐든지 말만 해. 이 일을 계기로 나라를 잡으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걸로 3년 전 빚 다 청산하셨습니다. 우성의 돈으로 조철수한테 써준 영수증. 드디어 원본을 얻었지만 그거 드셔도 소용없습니다. 저한테 복사본 있으니까.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곤 스승님의 계좌에 1억을 송금합니다. 며칠 새 돈 1억씩 넣었다 뺐다. 그 어르신 정말 도깨비 살림이시네요. 오늘 퇴근하고 뭐해요? 이번엔 무슨 일이에요? 오늘 내 담보에 설정된 근저당 풀러가는 날인데 제대로 먹힌 같이 가죠? 근저당 플러팅. 그럼 이따 봐요. 나라는 정말 로맨틱한 주인이었습니다. 여기서 2천만 원은 갈매기파 김동구가 빌려간 원금이고 나머지는 이 아가씨가 진 빚 전부입니다. 우리 아빠가 써줬던 차용증 돌려줘요. 당근 딱 다 돌려줘야지. 주인은 갑자기 10,000원을 건네는데 아니 왜? 이 계산이 끝났을 텐데. 약값. 영혼을 실은 싸다구. 아프니? 원조 말눈광. 그 돈 가지고 약 사 먹어? 그리고 나도 10,000원. 한술 더 뜨는 나라. 자식. 다음 건은 명품에 미친 대학생. 미스죠? 네. 사무실 미스조의 가방에 못 보던 거네? 초고가 명품이 신경 쓰입니다. 옷도 비싸 보이고 이게 다 명품인가 봐. 전 짝퉁 취급 안 하거든요. 미스저는 월급 타서 다 이 명품 사는 데 쓰나 보지? 그런데 당황한 미스조. 애인이 사준 거예요. 심지어 눈치를 보며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뭔가 촉이 온 나라는 혹시 미스조의 뒤를 밟고 누군가와 합석하는 미스조. 그놈은 나이스한 기특이 하우성. 그리고 미스조의 손에 들린 서류 하나. 미스조의 자리를 뒤져보는데 아까 봤던 서류가 엉성하게 꽂혀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 서류에는 죽은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 마동포가 적혀 있습니다. 나라는 돌아버립니다. 금나라! 너 웬일이야? 웃는 얼굴에 골프채 날리기. 정말 죽으라고 휘두르는 나라. 차가운 냉탕도 나라의 분노를 식히지 못합니다. 서울 한복판 팬티 차림의 추격심 끝에 마동포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립니다. 마동포를 죽이려던 그때 주위가 막아섭니다. 이미 사라진 마동포. 분노의 양치를 저리 가라. 분노의 주먹질. 저 자식이 내 아버지 죽인다고. 근데 나 저 자식 밑에서 애처럼 일했어. 다음날 물속으로 들어가는 나라. 아버지, 이대로 삶을 포기하는 걸까요? 저 돈 많이 벌 겁니다.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내 가족 몰살시킨 그놈들 전부 다 오히려 내 손으로 심판할 거예요. 더 지독한 금나라 흑화 버전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마동포는 더욱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소파에 앉아 밀린 보너스를 안 주시길래 빡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털어놓습니다. 제가 잠깐 뚜껑이 열렸나 봅니다. 내가 보너스 안 줘서 그 난리를 죽인 거냐? 그게 또 먹힙니다. 전 다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순식간에 가해자는 다 털어버리시고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피해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이거 뭔지 알지? 우성이 꾸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긴 거답지 않게 치졸한 짓을 하더군. 일부러 보시라고 준 겁니다. 내가 눈 뒤집혀서 마동포 죽이라고? 그런 거야?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넌 부모도 없냐 이 인간 말종 같은 자식아! 고아 출신 우성에게 이건 막말입니다.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심장 따윈 버려야 합니다. 근데 금나라 씨는 정이 너무 많아요. 치명적이죠. 더 치명적인 우성의 표정. 선생님, 왜 하필 마사장 같은 그런 악랄한 인간 밑에서 일을 배우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한텐 마사장 그놈만한 전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그렇지만 마사장은 별로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돈 가지고 있다. 왜냐면 그것도 현찰로. 마 사장은 현찰로요? 찐 부자였죠. 한 50억은 좋게 될 거다. 현찰 50억. 이건 은행 퍼스트 클래스 수준. 그 뽕여사가 인수하려는 회사가 어딘지 그것만 좀 알아봐 달라니까. 복여사 회사 사업에 왜라니? 나도 좀 끼워볼까 해서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마동포. 야, 난 마동포야. 그 정도 돈은 나한테도 있어 마. 사장님. 우연인 듯 마동포와 마주친 나라. 너 아직 퇴근 안 했냐? 아, 나 오늘 밤에 동네에다 뿌릴 찌라시 좀 가지고 가려고. 나 바빠요. 그래. 아, 저기. 그리고 마동포는 그 오늘 수금한 돈이에요? 항상 가방을 가지고 다닙니다. 내가 차에까지 에스코트 해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가면. 에이, 주세요. 아니야, 됐다니까. 그 가방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동포의 생존법. 쉽게 말하면 회사에 돈이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들어가세요. 속셈입니다. 뭐냐? 즉 회사에 돈이 있다는 이야기.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운명의 동전을 던지는 나라. 운빨 속성이 말레빈 나라답게 동전이 비밀 통로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때 퇴근했다가 다시 돌아온 마동포. 현찰이 많아서 늘 불안했던 마동포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체크합니다. 그렇게 전기세 낭비 현장을 발견하고 불도 안 끄고 퇴근을 했어. 전기세 아까운 줄도 모르고. 김종국과 같았죠. 그 사이 지하로 대피한 나라. 조심스럽게 둘러보는데 하필 그때 지하에서 용수숨 치는 벨소리에 비밀 통로를 열려고 하는데 그때 깜짝이야.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내가 돈이 어딨어? 와이프 전화. 그리고 자녀들 병원비를 왜 내가 내냐? 이건 공포입니다. 에이, 알았어. 지금 갈게. 당장 간다니까. 끊어. 그렇게 마동포는 지쳐 돌아가고 두 번의 위기에도 살아남은 역시 운빨 속성 금나라. 손전등 넘어 뭔가 있어 보이는 자물쇠. 그건 비밀 금고였습니다. 남은 건 비밀번호.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위의 서랍에서 CD를 훔치는 돈에 미친 광기의 지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거기서 뵙죠. 기밀 정보를 빼돌려 그 대가로 올해의 은행상과 승진을 거머쥡니다. 다음 달부터 본사 상무이사로 영전하시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주인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노예의 본분을 다하는 날. 오랜만이에요? 잘 있었어요? 네. 오늘도 담보 활용 들어갑니다. 6자리 숫자들로 조합된 비밀번호 리스트. 이게 뭐예요? 1에서 8까지 숫자 중에서 6자리 숫자를 적은 건데요. 이걸 어디다 쓰시려고요? 보물찾기의 연장이죠. 노예의 덕목은 의문을 품지 않는 것. 그때 나라는 유레카를 외칩니다. 화장품이 답이다. 화장품 좀 빌려줘요. 왜요? 노예의 질문은 좀 빌려줘요. 답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툭하면 사람 찾아와서 귀찮게 하나? 마 사장은 낄 자리가 아니라니까. 여사님, 저요 돈 있습니다. 그럼 돈부터 보여봐. 예? 당장 내 눈앞에 돈부터 가지고 오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오늘? 내일? 이번 주말에 다들 모이기로 했으니까 그때 가지고 와봐. 그럼 드디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테니까. 마동포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일단 철저하게 사전답서부터 하는 나라. 노예에게 일거리를 부여하는데 이게 뭐예요? 설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부터 주희 씨하고 나하고 마법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라가 화장품이 필요했던 이유. 전날 밤 마동포가 자주 사용하는 골프채 또 사무실 금고에 화장품을 묻혀 금고 자물쇠에 흔적이 남도록 했습니다. 선명하게 남아있는 은빛 화장품. 그들의 미래 같았죠. 아싸. 이제 6개의 숫자가 확정됩니다. 하나씩 확인해보는 숫자판. 50억을 안겨줄 6개의 숫자는 2, 3, 4, 5, 6, 7. 경우의 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2, 3, 4, 5, 6, 7로 모든 경우의 수를 조합하는 주의와 나라. 이제부터 노가다 시간. 매트릭스와 같은 효과로 더해지는 긴장감. 야 나라야, 큰일 났어. 마 사장 5분 안에 사무실 도착할 거야. 그때 망을 보고 있던 철수의 경고. 왜 그래요? 들키면 죽습니다. 마사정인데요. 마동포가 돌아오고 공포영화 링 사다코에 등장해 지릴 뻔한 마동포. 안녕하세요. 하지만 반전 미모에 안심하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의 의자에 앉아서.
금나라 씨 만나기로 했어요. 좀 나가줄래? 에? 아주 밖에서 만나라고. 아니 저기 안 돼요. 밖에서 기다리면 되잖아.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하는 주희. 일부러 사이키 조명을 켜서 마동포의 취향을 톡 건드립니다. 불이 뭐예요 이거? 여기 원래 뭐 하던 데예요? 마치 댄스 교습소. 관심이라도 있는 척. 댄스 교습소. 아니 어떻게 춤 좀 추셨어요? 걸려듭니다. 조금. 그렇게 열린 댄스 교실. 하나, 둘. 툭 튀어나온 우리 공둥이가 어색한 분위기를 말해줍니다. 아니 근데 그 내 뺨때기까지 때린 아가씨가 왜 이렇게 돌변한 거야? 아유, 인간은 원래 변하는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200% 능력 발휘 중인 노예 덕에 나라는 다시 한번 운빨 속성을 끌어올리고 열려라 참깨. 정말 자물쇠가 풀립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에이스 침대급 돈다발 50억입니다. 극한의 기쁨을 극도로 절제된 춤 사이로 표합니다. 이곳의 온도, 습도, 공기 모두 최고입니다. 그래. 이번 주말이면은 팔자 피는 거야, 마. 그리고 마 이번 주말에 복여사한테 내 돈 다 풀어 보이기로 했잖아. 기회를 노리던 나라에게 특급 정보가 입수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놓치고 있던 사실, 마동포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 도장은 나라의 참 잘했어요 도장. 노예가 임무를 완수할 때마다 찍어주면 해방. 그때 미스조의 전화. 여기 동포사인데요. 서인철 씨 서류 하나가 남아 있어서요. 저희 사장님께서 전해주라고 하면서 퇴근하셨거든요. 마동포의 함정입니다. 찝찝할 땐 주인님에게 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왜 전화가 계속 꺼져 있는 거야? 도움 안 되는 주인. 몰라. 내가 그냥 받지 뭐. 그곳엔 미스조가 아닌 마동포만 있었고 아가씨가 전화했었는데. 아, 미스조? 어떡하지? 내가 요 앞에 신부름 보냈는데. 아빠 차영증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차영증 주세요. 여기 어디 있겠지 뭐. 어색하고 머쓱한 분위기. 차용증 그리고 참 잘했어요. 그건 네 거였어? 의심 없이 주희가 집어들자 여기 홀컵에 떨어져 있던데. 그랬어요? 마동포는 확신합니다. 왜 이래요? 너 내 돈 숨겨놓은데 알지?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안다고 나 할까요? 몰라요. 돈 앞에서 여자고 뭐고 없는 무서운 마동포. 어쩐지 네가 나한테 춤추자고 한 게 수상했다 이 도둑년아. 내가 돈이 아무리 없어도 네 돈은 안 줍는다 이 나쁜 자식아. 돈이면 다 같은 돈인 줄 알아 이 나쁜 자식아. 이게 마동포의 본질입니다. 소름 끼치는 악마의 미소. 네 애인 지금 어딨냐? 주인은 입이 무거웠고 말해! 나라가 등장한 곳은 지하금고. 나 여기 있다고! 내동댕이 퍼포먼스로 보스몹의 어그로를 끕니다. 그리고 어그로 중첩.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놔주라고! 안 그러면 금고 속에 니도 다 불질러 버릴 거야! 어? 돌아! 금나라씨! 셋! 붙이지 마! 보스몹의 광폭화가 해제되고 주시 나가요. 지능 대신 욕망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주인은 탈출하고 나라의 쇼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나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나. 돈을 저딴 식으로 무식하게 쌓아두셨습니까? 에? 그럼 내가 네 애비를 죽게 만들었다는 걸 알면서도 내 밑에 있었던 게 내 돈을 훔쳐가려는 속셈이냐? 무슨 그런 당연한 말씀을. 깐족깐족 불장난에 다시 광폭화. 보스몹은 필살기로 돈을 지켜냅니다. 나이스 캐치. 뜨거움도 있게 만드는 돈의 힘. 나라가 쓰러진 사이 마동포는 금고를 확인하는데 하지만 귀염 뿜뿜 자물쇠. 보스몹이 미쳤습니다. 강도는 비브라늄급. 비밀번호가 없으면 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죽일 수도 없습니다. 비밀번호 밝혀드려요? 나라가 진짜 원했던 건 5억 주십시오. 50억이 아닌 5억. 이거 생각보다 안 열려요. 내가 누구 밑에서 모처럼 일했는데. 미리 각서도 준비했고
동포사의 사장 마동포는 금나라가 개처럼 일한 대가로 5억 원을 지불한다. 45억을 지키기 위해 도장을 찍는 마동포. 귀염 뿜뿜 자물쇠 해제. 그렇게 들어간 비밀금고. 굳어버린 표정. 그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심지어 브금으로 알 수 있는 텅텅 빈 금고. 열받지 말라고 부처님을 놓아둔 센스. 나라는 행복합니다. 깔깔대며 비웃는 나라. 힘받은 마동포는 선체로 기절합니다. 보혈압의 후유증이었습니다. 한편 혹시 차연은 하이사를 제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고 계세요? 우성의 짝사랑을 알고 있었고, 내가 미쳤니? 복여사는 넌 양가 부모 형제 다 있는 제대로 된 집안에 시집 보낼 거야. 결혼시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이사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놈 그릇은 내가 더 잘한다. 넌 그런 걱정하지 마. 우성은 뒷담화에 배신 코인에 탑승합니다. 하우성입니다. 빠르고 간결하게 소망에서 넘어오는 블루엔젤 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미친 추진력으로 예, 지분을 가로챕니다. 그 지분 제 앞으로 해야겠습니다. 블루엔젤 18% 지분입니다. 발로 뛰는 성실함으로 소액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소망은행에서 넘어온 20%까지 벌써 38% 확보하셨군요. 지분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믿는 도끼로 회사 블루엔젤 소액 지분을 누군가 사들이고 있다는데 소식 못 들었어? 소망에서 넘어오는 지분도 있고 제일 큰 지분은 천살이 마을 사람들이니까 염려하실 수준이 못 됩니다. 복여사의 발등을 조금씩 찍어갑니다. 마동포는 마가가 쓰러졌다며. 눈을 뜬 채로 코마 상태. 예. 이유가 뭐냐?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으니 그럴 만도 하겠죠. 걱정스러운 스승님. 네가 그랬냐? 블루엔젤 인수하려고요. 남의 돈 훔쳐서? 마 사장도 어차피 제 아버지 같은 사람들 돈. 그놈의 아버지 타령 좀 그만해! 마가놈한테 죄가 있다면 법이 판단할 것이고 법이 통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늘이 판단을 해. 저는 법도 믿지 않고 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쪽이 나라는 네 놈이 마가놈을 심판했다는 거냐? 중이병. 억울하게 뺏긴 돈. 영웅놀이에 억울한 사람들에게 빠져 있습니다. 돌려주겠습니다. 너하고 똑같은 놈이 한 놈 있었다. 그놈은 바로 하우성. 그놈도 처음엔 그렇게 말했어. 너도 그놈하고 한치도 다른 게 없구나. 나라도 같은 부류일까요? 마동포는 눈을 뜬 채로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사장님, 그 앞에서 나라는 또 한 번 깐족거립니다. 제가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궤도 뺨치는 인간의 눈은 말이죠. 너무 많이 보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과학적 설명으로 처음에는 저 혼자서 한 2억 원쯤 빼봤습니다. 자세하게 사과 상자 한 박스 정도 되는데요. 얘기하는데 근데 천하의 마 사장님도 놀리는 재미에 2억 원이나 없어졌는데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빠졌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엔 사람 좀 썼습니다. 왜 밤새고 그 다음날 사우나 가신 적 있죠? 생각보다 사장님이 사무실에 일찍 오는 바람에 돈을 다 못 빼돌렸고, 그날 저는 자루를 하나 들고 또 지하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죠. 내가 지금부터 블루엔젤 지분 인수해서 사장님 소원대로 금융회사 인수하려고요. 내가 사장님 꿈을 대신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오케이? 나라사랑 금나라. 오케이. 소화는 잘 되지나? 그때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의식을 회복해 째려보는 마동포. 나라의 사문서 위조 10배로 뻥튀기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복여사에게 찾아가는데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인데 남의 차를 가로막아? 돈 가지고 왔습니다. 뭐? 다짜고짜 돈부터 들이밉니다. 여기 금고에서 훔친 50억. 제 돈 50억입니다. 마동포에서 금나라로 바뀌는 순간. 조작된 각서지만 복여사는 알 리가 없습니다. 생각이 없으시면 게다가 전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돈이 부족한 복여사. 잠깐. 밀당 스킬에 넘어갑니다. 어떻게 나를 찾아올 생각을 했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적인 감정은 버려야 되겠죠. 자꾸 선을 넘는 나라가 거슬리는 우성. 돈을 보여드렸으니 연락 주시죠. 철저하게 비즈니스. 그럼 돈이 아쉬운 복여사에게 50억은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하이사, 나라의 손을 잡습니다. 예, 금나라 오라고 해. 그런데 우성은 안 됩니다. 심하게 반발하고 당장 오라 그래. 눈썹 각도가 말해주는 불편함.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시는 거 저 못마땅합니다. 내가 전화해? 전 반대입니다. 정 그러시다면 직접 하십시오. 그래서 직접 합니다. 예, 지금 곧 찾아뵙겠습니다. 복여사 찾아갔었냐? 예, 어쩌려고? 블루엔진 지분을 확보해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그랬다. 지금 당장은 손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건 뻔하잖아. 이미 금쪽이인 나라에겐 용서하십시오. 명언도 소용없었습니다. 저 처음으로 선생님의 뜻을 꺾겠습니다. 나라와 복여사는 손을 잡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잘해보자고. 악연을 넘어선 파트너 관계. 그 사이 철수는 마동포 사무실을 접수하고 그러니까 사채하시는 분이 돈이 없어서 사채를 쓰셨단 말이에요? 사채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다른데 어디 빌릴 데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철수에겐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괴롭히는 동구의 똘마니고 상관없는 자의 여유. 얼마 전에 골든게이트에서 돈 빌리셨죠? 동구가 찾아온 이유는 복여사가 운영하는 신고해라. 골든게이트. 골든게이트에서 나와서 짐이고 뭐고 다 때려 부시고 협박까지 했다. 불법 추심한다는 사주. 신고하면 얼마 주실 겁니까? 이 모든 건 우성의 계획입니다. 세금 관련 자료까지 싹 불태워 빠져나갈 구멍까지 막아버립니다. 며칠 뒤 저 회장님. 국세청이 무슨 일이야? 들이닥칩니다. 봉인자 씨,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종합 세무조사입니다. 대부거래 관련 내부 자료 모두 압수수색하겠습니다. 3대가 망할 수도 있다는 세무조사 탈탈 털립니다. 왜 갑자기 세무조사를 하는 거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요? 그 시간 찾으셨습니까? 누구야? 저 고아원에 있을 때 같이 있던 형입니다. 여유로움을 넘어 형, 인사해. 건방져 보이기까지 하는 표정. 안녕하십니까? 세무조사 나온 거 알고 있어? 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요. 제 동생이 미리 경고를 했다면서요. 이젠 무슨 소리야? 숨길 필요도 금나라랑 손잡지 마시라고. 없습니다. 왜 김 회장님, 선 회장님께서 갑자기 블루엔젤 인수해서 손을 떼셨는지 아십니까? 호랑이 새끼의 배신. 이게 다 네가 한 짓이야? 아니요. 바지 사장까지 철저하게 세워놨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사채 수입 누락, 상장 주식 양도세 누락, 증여세 누락 등 140여 건의 조세 탈루 혐의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류를 야, 145 그래. 몰락하는 복여사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던 나라는 대주주인 천사리를 찾아갑니다. 여기가 천살인데요, 여기요? 차 세울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반가운 사람, 여전한 리듬감의 소유자. 여기 주차하면 안 돼요. 여기 경운기 다니는 길이에요. 저쪽으로 세우세요. 예. 나라가 잊을 수 없는 사람. 저기요. 서울역에서 온 김상사. 넌 그때 노래했던 그지? 김상사님? 야 그지? 넌 그지? 여기 웬일이냐? 역시 운빨 말래. 도대체 여길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 양반한테 일수 찍은 거 여기 천사리에서 정착할 자금 마련하려고 노후 적금 들은 거야. 여기 천사리에 모여 사는 사람들 다 독고 영감한테 일수 찍은 거 모르냐? 나라만 몰랐던 독고철의 이야기. 뭐가 되려고? 매일 시장에서 일수 받은 이유가 블루엔젤 지분을 인수해 할머니 이제 2달만 더 찍으시면은 천사리로 내려가실 수 있겠네. 천사리라는 수고하세요, 공유체를 무료로 운영했던 거죠. 복여사는 보석금으로 풀려나고 할머니. 올 거 없어. 믿을 건 이제 나라뿐입니다.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금나라입니다. 날쌔. 이따 좀 만나지. 자네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 날 용서해주게. 무릎까지 꿇고 빌 수밖에 없는 복여사. 날 용서해주게. 저한테 무릎을 꿇으신 게 아니라 제가 가진 돈 50억에 무릎을 꿇으신 거겠죠? 이유야 어쨌든
그만 일어나시죠. 보기 흉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복여사. 블루엔젤 인수하는데 힘을 합치세요. 여사님이 제가 아니라 나라는 이미 제 돈 50억하고 손잡고 싶어 하시듯이 마음을 접은 상태입니다. 저도 이빨 빠진 호랑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성은 천사리로 손을 뻗치고 동굴을 이용해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뭐가 뭔지 모르고 뭐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거를? 아이 구름 잘 먹는다. 선물 공세에 어리둥절한 사람들, 조폭영화 뺨치는 일사불란한 행동. 결국 천사리 사람들은 독고철을 찾아가는데 다들 어쩐 일이야?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볼 일인데? 멍욱거리는 김상사. 저희가 갖고 있는 지분을 팔았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팔았습니다. 당신 그 사람이야? 어떻게 선생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걸 팔 수가 있어? 땅 사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집도 짓고 늙어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게 해줬는데 당신들 인간이야? 어떻게 은혜를 이렇게 갚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인간이라서 그만해라. 돈 앞에서는 어르신, 거절하기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신뢰 따윈 어르신께서 도움을 주신 건 알지만 한낱 종이 쪼가리였죠. 저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알았네. 그만들 돌아가. 평정심 끝판왕 독고철도 무너집니다. 선생님! 오랜 인연이 돌아설 때 그 충격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한편 사무실로 가던 철수 앞에 만화 캐릭터 같은 똘만이 등장. 자연스럽게 돌아서지만 자연스럽게 붙잡힙니다. 형님이 좀 부자신다. 과격한 인사. 너 동포사 명패에 있는 조철수 맞으면서 왜 시침이 뗐냐? 잠시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가지고. 야, 50억 어딨냐? 여기 좀 50억이라뇨. 우성에게 50억 이야기를 들었던 동구가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상상 속에 몸부림치는 철수. 머쓱한 순간 너 그거 말하기 전에는 살아서 못 간다. 철수는 의리를 지킬까요? 국가요원이라면 고문에도 강할 텐데 그럴 리가 없죠. 50억이 사라지고 피범벅이 된 철수만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돈 어디 갔어? 넘버쓰리 그놈이 어제까진 내 돈이었지만 다 가져갔어. 이젠 아닙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말 안 했으면 나 죽였을 거야. 그리고 블루엔젤의 주인은 앞으로 블루엔젤을 이끌어갈 하우성 대표님이십니다. 깔끔해진 머리로 이미지 세탁한 우성이 차지합니다. 저는 앞으로 블루엔젤을 업계 최고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블루엔젤에 투자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최대의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단행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나라는 멘탈이 나가버리고. 너 여기서 뭐냐? 제가 선생님 대신해서 그 천사리 사람들 진짜 혼내주고 싶었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요. 이 사람들 인생 왜 이렇게 살아? 이씨. 내가 진짜 큰 소리 한번 뻥뻥 치고 싶었는데 중잣돈 50억이 홀랑 날아가 버렸어. 그 돈은 애초부터 네 돈이 아니었잖아. 다들 돈귀신한테 잠시 놀아놨던 거다. 지금이라도 잘 된 거야. 들어가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건 독고철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연락에 뛰어다니는데 내가 왜 맨날 제자리입니까? 내 밑에서 일수받는 것부터 시작해라. 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 다시 처음부터 리부트. 사채업 2회차 시작.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해가 그런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린 나라! 자칭 국가요원 조철수. 웬일이야? 야 나라! 그놈들 돈 어디에다 숨겨놨는지 알아놨어. 야 확인도 했다니까. 더 이상 미련 없는 나라는 하지만 얼마예요? 야 나라야. 철수를 무시하는데 눈에 들어온 성금 모금. 야 나라! 참. 그 돈 찾아서 너 다 가져. 뭐? 더 이상 50억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고. 그래. 나 혼자 그 돈 찾으러 갈게. 내가 그 돈 찾다가 잘못돼서 죽어도 너 절대 울지 마. 서로 다른 길로 가는 나라와 철수. 50억에 취해 있는 동구. 그리고 그 50억을 훔치려는 철수. 돈을 실은 트럭에 몰래 타고 이제 시동만 걸면 되는 그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 하필 동구가 한 방에 기절. 이 새끼야. 아이 깜짝이야. 씨. 철수는 오늘도 맞습니다.
가자. 그리고 속 시원한 반전. 소리를 지르며 출발. 50억은 다시 나라의 품으로. 카트라이더 뺨치는 부스터 전쟁. 하지만 나라도 만만치 않고 얄밉게 동굴을 농락합니다. 나라가 향한 곳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그 성금 모금 현장. 저건 뭐야? 카메라! 우리 좀 찍어주세요. 돈이 너무 많아서 차에다 싣고 왔습니다. 50억! 저 자식 지금 저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미 돈에서 해탈한 나라에겐 50억은 숫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나라를 중이병에 빠뜨렸던 50억은 이별입니다.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아이디어를. 사람들이 혹하고 돈 빌리러 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말입니다. 한 달 무이자라던가 여성들에게만 대출해준다던가 뭐 그런 특화된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경영실적 악화의 우성은 그리고 연체이자를 좀 더 올리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합리적 대출이라는 기업 모토를 버립니다. 어디 그래가지고 돈들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잔뼈가 굵은 직원이 고민하다. 블루엔젤은 다른 대부 회사와 다릅니다. 자신의 의견을 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내보지만 갑자기 지나친 추심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분 갖고 계시죠? 우성에게 돈 벌기 싫으세요? 그런 인간적인 면은 없었습니다. 결국 자살 사건이 터지고 이미지는 나락행. 네 책임 아니잖아. 신경 쓸 거 없다니까. 안 쓸 수 없습니다. 사건 이후로 투자자들의 원금 회수 기미가 보이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파렴치하게도 복여사에게 손을 내밉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진짜 쓰레기죠. 자네가 여기 웬일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발들여 놓을 생각을 해? 제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자네 참 낯짝이 두껍구만. 우성은 복여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금나라 씨가 돈 50억을 가지고 왔을 때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돈을 보고 거래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제 지분을 담보로 드린다고 하죠. 혹할 만한 거래 조건. 솔깃한 복여사.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지.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야. 독고철 선생님이 전하는 예, 선생님. 나쁜 소식. 브루엔젤을 아무래도 복여사가 인수할 것 같다. 복여사가 하우성이를 다시 받아들였단 말씀입니까? 그야말로 대단한 쩐의 전쟁이 되어버렸다. 얽히고 설킨 커넥션처럼 복잡한 쩐의 전쟁이 제가 가서 막겠습니다. 뭘 어떻게 막어? 시작됩니다. 어쨌든 막겠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나라. 우리는 하 대표의 경영 방식에 찬성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자네를 해임하기로 결정을 했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겁니까? 돈, 명예 이 두 가지를 손에 쥐려면 대부업이 아니라 건실한 기업에 투자했어야죠. 아무튼 자네는 지금 해임됐네. 하지만 일대 주주가 누구 마음대로요? 그러니까 복여사가 하우성의 백이었습니다. 그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어서 오시죠, 회장님. 앉으시죠. 블루엔젤의 51%의 지분을 가지신 최대 주주이십니다. 놀라셨나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 대표가 언젠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 거라고. 그러든 말든 대표 자리만 유지하면 됩니다. 앞으로 블루엔젤은 새로운 경영 혁신으로 투자자들에게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회사로 재출발할 겁니다. 그때 그만하십시오. 제발 돈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은 그만들 하십시오. 모두 우리 쳐다봐. 하우성, 너도 사채빚 때문에 부모님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다면서 너도 세상에 복수하고 싶겠지. 나도 그 심정 잘 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복수하려고 하면 할수록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는 또 하나의 금나라와 또 하나의 하우성이 생겨날 거야. 뭐 하십니까? 당장 끌어내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때 블루엔젤의 새로운 대표한테 무례를 범해서는 안 되지. 복여사의 판도를 뒤바꾸는 한마디. 난 블루엔젤의 최대 주주로서 금나라 씨를 새로운 대표로 임명합니다. 뒤통수에는 뒤통수. 회장님, 그대로 돌려주는 복여사.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난 자네가 블루엔젤의 경영 혁신을 이끌 새 대표가 되어주길 바라네. 이건 모두 독고철의 작품입니다. 천사리 마을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어. 하루 전 300억이야. 독고철은 나라를 시험했고 이 돈 300억이면 하우성이 오고 맞서 브루엔젤을 인수할 수도 있고
세상에 복수하겠다는 네 뜻도 이룰 수가 있다. 눈앞에 태어나고 달라진 선생님, 나라의 모습에 저 이 돈 받지 않겠습니다. 이 돈 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웃음, 절망, 희망, 분노 이런 게 들어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가지고 도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은 천사리를 지키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의 천사리가 아니라 저 나라가 금나라의 천사리를 만들겠다고요. 정신 차렸다는 걸. 그게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복수하겠다는 뜻은 접은 거냐?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건드리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세상하고 원수진 일도 없더라고요. 이 환한 미소에 도코철은 결심합니다. 복여사를 찾아가 돈 좀 받으러 왔어. 복여사 보석금 그거 내가 빌려줬잖아. 복여사 나하고 거래 하나 하지? 작전을 거래? 제시합니다. 무슨 거래? 부자 되는 거래. 자네가 싫다면 그렇게 하우성이 대표 자리를 유지하게 될 텐데 그러길 바라나? 된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좋습니다. 수락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대표로서 회의를 진행해줘. 하우성, 넌 해고야. 전의 전쟁 최후의 승자는 금나라. 선생님, 저는 블루엔젤을 경영할 그릇이 못 됩니다. 오늘도 그릇의 크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S급 명언으로 나라를 네 마음대로 경영을 해봐라. 단련하는 세상에 복수를 하든 도코철. 가난한 사람을 돕든 말렙을 찍은 완성형 금나라는 아니 금 대표는 어려운 서민들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또 거기서 얻는 이자 수익금은 사회복지 후생에 투자함으로써 서민들 스스로 돕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말했던 대로 자기가 원했던 대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엔 세 가지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돈, 내 돈,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질 돈. 하지만 그 어떤 돈도 나는 움켜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사채업이란 신선한 주제로 시청률 압도적 1위를 거머쥔 웰메이드 드라마 전의 전쟁이었습니다. 쿠키 있습니다. 준비됐죠? 나라야. 마 사장 왔어. 식전에 잠깐 보자는데 무슨 할 말 있나 봐. 그래, 금방 갈게. 가 있을게. 가지 마요. 금방 갔다 올게요. 친구, 사장님 왜 들어오시지 않고? 아니야, 나 저 안에 들어갈 자격이 되나? 자네 동생이나 신부가 보면 기겁을 할 텐데. 생각을 해봤는데 자네 말이 옳은 것 같아. 내가 참 개처럼 살았지. 아참, 축하해. 마 사장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얼른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